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17번째 시간이죠. 자, 수능 개념 테마별 문제풀이 17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로 1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138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138번 문제와 139번 문제는 여러분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우리 수업 때 배운 공식 기억나요?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자, 실질 GDP 증가율. 자, 요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각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전년 대비 변화율로 나타낸 거라, 자, 요 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명목 GDP의 변화율이고요. 여기 아래 있는 건 자, 실질 GDP의 변화율이 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식이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변수 세 가지 중에 명목 GDP 변화율과 실질 GDP 변화율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 아니, 실질 GDP 증가율을 빼주면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한번 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써볼게요. 물가 상승률. 그러면 5 빼기 5니까 2013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0%고 4 빼기 3 1%, 4 빼기 3 1%, 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 물가 상승률은 3%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를 구했냐면 자, 물가 상승률은 0%,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되지? 그럼 자, 1번부터 자, 2013년에 이제 밑줄 쳐봐. 경제 규모. 여러분,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2013년에 경제 규모, 실질 GDP가 가장 작냐? 자, 볼까? 만약에 2013년을 실질 GDP를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서 3% 증가했으니까 실질 GDP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 경제 규모 측정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103이 되고 여기는 103에서 또 3%가 증가했으니까 106점, 뭐 x에서 106보다 커지겠지? 자, 그럼 직관적으로 봐도 106에서 3%, 106보다 큰 값에서 3% 감소하면 이 값은 100보다 클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우리는 2013년도에 경제 규모, 실질 GDP가 가장 작다. 돼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계산 안 했지만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1번 정답이고 2번. 여러분 잘 봐봐. 2013년에 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여러분, 2013년에 물가 상승률은 0%지. 그래서 가장 낮다.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애는 3%로 2016년입니다. 그래서 2번은 가장 낮다고. 자, 3번. 그럼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은 또는 낮은 애는 언제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니까 2013년은 전년 대비 물가 변화가 없는 거고 거기서 1% 물가가 상승했고 또 물가가 1% 상승했고 또 거기서 물가가 3% 상승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2013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 상승해서 2013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16년이 아니라 2013년이 가장 낮은 거고 물가 수준은 2016년이 가장 높은 거야. 4번. 자, 14년과 15년에 실질 GDP의 증가액은 같다? 라고 낚이면 안 돼. 자, 13년에서 14년으로 경제 성장률이 여기 있네. 자, 실질 GDP의 증가율이 자, 14년도 3%고 15년도 3%로 경제 성장률, 즉 실질 GDP의 증가율이 3% 같지만 자, 이거 봐봐. 만약에 2013년도에 실질 GDP가 100이라면 3% 증가해서 103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야. 실질 GDP 증가액이. 자, 그런데 자, 103에서 또 3%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 증가액은 3%보다 3%가 아니라 증가액은 3%고 증가액은 그 전년도 14년의 전년 대비 증가액 3보단 크겠지. 그치? 자, 따라서 같다가 틀린 거지. 자, 5번. 자, 14년과 16년의 실질 GDP는 같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14년의 실질 GDP와 16년의 실질 GDP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14년의 실질 GDP를 100이라고 잡으면
15년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3%여서 103이 되고요. 근데 16년은 마이너스 3%니까 103에서 3.09가 감소하면 99.91이 되지. 그러니까 14년과 16년에 실질 GDP는 같지가 않지. 14년이 16년보다 실질 GDP가 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문제는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 증가율 공식에 입각해서 물가 상승률 구하고 경제 규모나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를 통해 파악하니까 실질 GDP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다 라는 것만 확인하고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38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자, 139번 문제 보니까 표는 각국의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기준 연도는 일단 2012년이라는 단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자,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의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지? 그럼 명목 GDP 증가율은 이퀄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의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명목 GDP의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명목 GDP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즉 실질 GDP의 증가율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가 될 거고요. 더해주면 7.4%가 되고 더해주면 1.6%가 되고요. 더해주면 0.9%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공식에 입각해서 명목 GDP 증가율을 구했어. 그럼 1번. 자, 13년의 명목 GDP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지금 기준 연도가 12년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012년, 전 13년의 전년도인 2012년에는 명목 GDP와 자, 무슨 GDP가 같았다. 자, 실질 GDP가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보면 실질 GDP의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5여서 실질 GDP는 감소하고 명목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이어서 명목도 감소했지만 명목이 훨씬 더 많이 감소했지. 따라서 12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실질 GDP도 감소하고 명목도 13년에 감소했지만 명목이 모두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3년의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2013년은요. 12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 기준연도. 하지만 13년에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큰 거야. 되니?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실질 GDP는 생산량 변화만 반영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다는 거에서 자, 실질 GDP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물가도 하락했잖아. 그럼 물가 변화까지 반영된 명목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자, 그럼 2번 봐봐. 그럼 2014년에 총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럼 이런 거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요. 자, 세로축이 물가, 가로축이 국민소득해서 자,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 그리고 자, 만약에 14년에 총수요가 감소했다면 총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서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해야 되지. 근데 14년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여서 실질 GDP가 증가했고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여서 물가가 상승했지. 따라서 총수요 감소로는 2014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들렸고요. 자, 3번. 그럼 2015년에는 총공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 이번엔 총공급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증가해야 돼. 그럼 2015년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실질 GDP가 감소했어. 이미 틀린 거지. 총공급 증가하면 실질 GDP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물가는 하락했잖아. 근데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여서 15년은 물가가 상승했다고. 따라서 총공급 증가로는 2015년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4번. 자, 그럼 2016년의 명목 GDP의 증가율은 실질 GDP의 증가율보다 낮다?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인 실질 GDP의 증가율이 1.5%고 명목 GDP 증가율이 0.9%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 실질 GDP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아서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다가 맞는 거지. 되니? 자, 5번에 자, 14년에서 16년 사이에 경제는 매년 성장했다. 그럼 이거는 경제 규모가 매년 증가했다는 얘기고 결국 실질 GDP의 증가인데 2015년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경제 규모가 감소했잖아. 따라서 매년 성장했다가 틀린 게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139번 문제는 우리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139번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0번. 자, 이것도 잘 보자. 자, 표는 각국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고르는 거고 일단 명목 GDP 금액이 나와 있고 자,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GDP 디플레이터는 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GDP 디플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 GDP의 위치를 바꿔주면 또는 이건 바꿀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공식이 자, 바꿔주면 되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얘네들 위치 바꿔주면 그럼 결국 자,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자,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GDP 자,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자, 우리는 실질 GDP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니까 실질 GDP 100 되는 거고 100분의 110 곱하기 100 하니까 실질 GDP 110 되는 거고 120분의 120 곱하기 100 하니까 실질 GDP는 100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GDP 디플레이터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 GDP 위치를 바꿔주면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그냥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실질 GDP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2013년 이후에 실질 GDP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증가하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번. 자, 14년의 물가는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자, 우리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14년은 전년 대비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가 변화가 없는 거지. 따라서 상승했다가 틀린 거야. 변화가 없다. 자, 3번. 2013년에 14년에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은 100에서 110으로 증가했으니까 10%가 되고요. 명목 GDP도 100에서 110으로 증가했으니까 명목 GDP 증가율도 10%가 돼서 동일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보면 그럼 15년의 경제 규모가 크다? 자, 15년의 경제 규모. 자, 여러분 다시 경제 규모는 뭐로 파악합니까? 경제 규모는 자, 실질 GDP로 파악하니까 실질 GDP가 가장 큰 해는 2014년. 그래서 15년이 아니라 2014년. 돼요? 자, 마지막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이니까 자,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10%가 되는 거고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대략 한 9% 정도가 돼서 15년은 14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로 바꿔줘야지. 음의 값, 양의 값이자.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140번 문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140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에서 141번 문제 갑시다. 141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141번 문제를 보니까 자, 그림에 가완하는
각각 명목 GDP와 실질 GDP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명목이고 하나는 실질이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선택지 보기 보면서 풀어봐야 돼.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갑시다. 자, 기억부터 봐봐. 자, 기억에 가가 실질 GDP라면 여러분 가가 실질 GDP라면 실질 GDP는 150, 200, 250이 되잖아. 그렇다면 2014년과 2015년의 경제 성장률. 그럼 여러분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 150분의 금년도 빼기 전년도 하니까 50 곱하기 100이고요. 그러면 이거 33% 나오죠? 근데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GDP 그러면 200분의 자 금년도 250에서 200 빼주면 50 곱하기 100이라고. 그럼 200분의 50 곱하기 100 해서 자 14년의 경제 성장률은 33%가 나오고 15년의 경제 성장률은 25%가 나와서 14년의 경제 성장률이 15년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거야. 그러면 14년보다 15년이 낮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선택지 봐봐. 자, 가가 실질 GDP라면 자, 그럼 다시 똑같네. 가가 실질 GDP면 나가 자, 명목 GDP가 되고요. 그럼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여러분 2015년은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지.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분의 즉 250분의 실질 GDP분의 명목 GDP 2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자 가가 실질 GDP라면 2015년에 자 GDP 디플레이터는 일단 100보다 작은 값인데 지금은 GDP 디플레이터를 물어본 게 아니라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을 물어봤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이거고요. 그럼 2014년의 GDP 디플레이터 왜냐면 상승률은 전년 대비잖아. 그러면 2014년은 명목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나옵니다. 근데 2015년은 이거 계산해보면 100보다 작은 값 나와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마이너스 값이야. 자 따라서 0보다 작다. 맞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게 되고 자 디귿 그럼 이번에는 나가 실질 GDP래. 바꿔 잡아. 나가 실질 GDP면 자 가는 명목 GDP가 되는 거야. 그럼 디귿에서 나가 실질 GDP라면 2013년의 실질 GDP는 여기네 200이지. 근데 갑자기 전년도와 같다? 여러분 전년도 2012년도에 대한 자료는 없잖아. 그래서 13년의 실질 GDP가 200억 달러라는 걸 알 수 있지만 12년의 실질 GDP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지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리얼 나가 실질 GDP면 가가 명목 GDP고요. 그럼 2013년에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 그때 GDP 디플레이터는요. 13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여기가 명목이구나. 여기가 명목이고 여기가 실질이 되기 때문에 그럼 똑같네. 그럼 2013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200분의 실질 GDP분의 150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따라서 1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보다 작다지. 4분의 3이니까 75가 나올 거야. 돼요? 그래서 141번 정답은 1번이고 여러분 각각 가와 나중에 누가 실질이고 누가 명목이냐에 따라서 자 조건과 해석이 달라지니까 꼼꼼히 정리하시고요. 결국 문제는 명목과 실질 GDP를 물어보면 무조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그래서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1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42번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 깔끔히 풀어야 돼. 자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옳은 것 고르는데 단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고 일단 첫 번째 단서 기준연도는 몇 년이니? 기준연도는 2011년이야. 그러면 기준연도가 2011년이라는 얘기는 2011년도에서 명목 GDP와 그 다음에 자 실질 GDP가 같은 거야. 2011년도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자 그러면 만약에 명목과 실질이 모두 100백이야. 근데 12년도에 경제성장률이 2%여서 실질 GDP가 2% 증가했지. 그치? 그런데
이때 GDP 디플레이터는 105야. 그럼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100보다 크게 나왔을 거고. 근데 2013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는 얘기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거고요. 2014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큰 거고, 다시 2015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2년은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12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13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 그 다음에 자 14년에는 명목보다 실질이 크다. 15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 그런데 기준 연도는 2011년. 돼요? 자 그러면 자 요 1번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 명목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가장 작은 연도는, 그럼 봐봐. 2011년에 비해서 2011년은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해서 실질 GDP가 증가했지. 근데 그거보다 명목이 더 크잖아. 그치? 그리고 13년에는 실질 GDP의 변화가 없어. 근데 명목과 실질이 같아졌지? 자, 그리고 14년에는 오히려 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실질 GDP가 감소했는데 그거보다 명목 GDP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014년도에 명목 GDP 규모가 가장 작다는 거야. 따라서 2012년이 아니라 2014년도에 명목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가장 작다. 돼요? 2번. 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연도를 물어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의 공식을 떠올려야 돼.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변화율로 전년도 물가지수 분의 금년도 물가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지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근데 우리는 이 물가지수의 대용지표가 GDP 디플레이터잖아. 그러면 일단 물가 상승률은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2011년도 기준년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어서 2012년에 GDP 디플레이터 105.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지수니까 2012년에 물가 상승률은 5%고, 그 다음에 13년에는 105에서 10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13년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14년도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지만 15년은 다시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가 커졌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언제겠어? 이때는 105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0이고, 이때는 100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0이어서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거지.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13년이 아니라 14년이 되는 거야. 3번. 자, 14년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대. 여러분 잘 봐. 자, 14년의 인구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있어. 그럼 여러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자, 인구분의 자, 실질 GDP 이걸 나눠준 거에 증가율인데, 자, 지금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 2014년에 플러스여서 결국 인구분의 실질 GDP, 즉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지. 플러스니까. 근데 문제에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라고 그랬다고. 그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감소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분자값은 줄어드는데 근데 이 비율값은 커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인구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구수는 당연히 더 많이 감소해야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겠죠. 자, 따라서 2014년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가 맞는 거죠.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정답 3번이고요. 4번. 그럼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연도는, 그럼 여러분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파악하잖아. 그럼 실질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니까 12년에 비해서 13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이니까 실질 GDP의 변화가 없고, 근데 실질 GDP가 2% 감소했지? 실질 GDP가 2% 증가하면 13년보다 약간 낮을 거야. 따라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연도는 12년과 13년이 되는 거지. 5번.
자, 12년과 13년의 물가 수준은 같다. 여러분 12년의 물가 수준보다 13년의 물가 수준이 낮잖아. GDP 디플레이터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수준은 같다가 아니라 12년의 물가 수준이 13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우리 17강에서는 여러분들과 몇 번을 풀었냐면 자, 138번부터 총 5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보면 그냥 쭉 그냥 하나하나 흐름대로 나가잖아. 여러분이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속도가 돼야 돼. 알겠니? 연습 좀 많이 하셔서 자, 이런 거 막히지 않고 하나하나 바로바로 즉시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기본적 공식 개념들이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시간을 단축하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7강에서 테마식 국내 총생산, 국민경제 순환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우리 종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11단원, 테마 11단원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복습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카페 통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